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막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오늘 약보합권 안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종목들별로 보자면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앞으로 있을 반도체 대책 회의와 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백신 협력 강화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내일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상세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쪽에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상담 이제 지금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장이 시작하기 전이나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위원님과 소통하고 궁금한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검색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장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분들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목 상담 보내주실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지금 전화 주시면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황 상황은요.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휴장기간 아시아 주요국들과 미국 시장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들을 제외하고선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의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36% 내린 3,16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오늘은 매도 전환했습니다. 1,99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6,676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8,542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0.22% 오른 97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네, 현재 외국인만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76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34억 원, 개인은 619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3% 하락한 7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스마트워치 운영체제를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웨어러블 기기에서 독자적인 OS를 사용을 해왔는데요. 그 때문에 카카오톡 같은 안드로이드 OS 기반 앱 구동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통합을 통해서 삼성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 1.65% 오른 1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2.5% 급증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0만 3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7월부터 테슬라에 NCMA 양극재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급등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이버 0.86% 오른 3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인수 계획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세계 그룹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번 이 인수건이 성사가 된다면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 2위인 쿠팡과의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1.33% 오른 1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SKT와 함께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골프 라이브 중계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대차 오늘 2.81% 조정받고 있습니다. 2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도 반도체 수급난에 마이너스 옵션을 도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고 날짜를 최대한 맞추려고 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모든 사전계약 물량을 출고할 수 있을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즌과 펄어비스만이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즌 현재 5.87% 큰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7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즌이 쿠웨이트에 480만 달러, 우리 돈 약 52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3.78% 오른 17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3.06% 오른 33만 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OLED 소재와 반도체 PR 양산 본격화에 현재 급등세에 이어나가고 있고요. CJ ENM 장중한때 파란불 켰는데 현재는 또 빨간불 켜냈습니다. 0.66% 오른 15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궁금한 부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보내주신 종목 KG 이니시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8,800원에 비중 8%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KG 이니시스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죠. 결제 서비스 업체에서는 상당히 과점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의 흐름이 그동안 좋지 못했어요. 작년에 이제 언택트 바람을 타고 올랐다가 거의 뭐 1년 내에 쭉 빠지다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인데 아마도 이제 이제 신규 확장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카드 사업 진출 이런 거에 대한 교차점인데 가격으로 보면 쌉니다. 이번에 바닥에 딛고 올라오는데 일정 부분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차트로 보면은 아마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목표가 한 23,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결제 관련주 KG 이니시스 손절가 1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B 세미콘, 예. LB 세미콘이고요.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5,300원에 30%예. 15,300원에 30%. 오늘 뭐 반도체 코스닥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 또 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전망 예. 좋을 때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이 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 의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LB 세미콘을 오늘 들어간 건 아닐 테고 언제쯤 예. 들어가셨습니까? 1월 달에 들어왔어요. 1월 달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성과가 예. 잘 안 나서 예, 요 앞전에 15,000, 한 600원 그저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때 한번 몸 팔아준 게 그냥 오래되니. 주식이 타이밍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예. 문제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예, 선생님 보시기에 뭐 이게 팹리스 후공정 업체니까 예. 들어가실 때 그런 거는 좀 알고 들어가신 건가요? 사실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좋다니까 들어가신 거군요. 예, 그러시면은 좀 견디기가 내가 잘 모르면 쉽지가 않아요. 예, 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2차 전지 반도체 팹리스는 예.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거는 예, 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흔들려서 그래요.
예. 그 흔들리는 이유는 예.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요새 흔들리거든요. 예. 그거에 연동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 주요 패키지에 반도체 의제가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아마 투자 발표를 많이 할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발표하고 미국, 유럽 전부 반도체 투자를 한다래요. 예. 결론은 뭐냐면은 LB세미콘은 이제 기존에는 패키징만 하다가 예. 이제 DDI나 PMIC 이걸 하는데 이게 좀 돈이 잘 됩니다. 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천억 되는데 앞으로 내년까지 지금 컨셉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예. 올해는 한 600억 이익인데 내년이 오히려 한 880억 정도 이렇게 이익을 전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예.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예. 하반기까지 갖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시면은 기회비용 이상을 아마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좀 지루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또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면서 보유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이쪽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슈프리마요. 슈프리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2,300원에 30%. 32,300원에 30% 비중. 시청자님 이 시간에 슈프리마로 전화 몇 번 주셨던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맞아요. 이게 1년 됐어요, 1년. 네, 지금 그리고 많이 좀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손절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유, 1년 동안 갖고 계신데 재미가 없으세요. 예. 슈프리마를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죠? 지금 보면 조금 나았었죠. 예. 근데 이제 기업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슈프리마는 보안 업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대가 많아요. 뭐 출입문 관리, 도락 뭐 이런 예, 예. 거에서 기대가 많은데 이게 실적이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이 안 돼요. 쭉 매출을 보면은 16년에 400억, 19년에 700억 했다가 작년에는 이제 역성장을 했죠. 왜냐면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올해는 그러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경쟁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기별로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성장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손절을 할까 번째는 그러는데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30% 비중이시니까 절반은 손절하셔서 최근의 흐름에 맞는 걸로 바꾸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손절을 할까요? 최근에 흐름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주나 이쪽이 좀 흐름이 빠르니까 그쪽으로 좀 그 종목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이게 방송을 보다 보면 종목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해야 될 가격이 얼마? 지금 가격에서 정리할까요? 사실은 지금 계속 음봉 맞고 지금 흐름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슈프리마의 흐름이. 왜냐하면 직전에 음봉 맞고 한번 쭉 빠진 날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4월 22일 날. 잘 올라가 3만 원 찍었다가 쭉 밀렸잖아요. 차트 보이시나요? 예, 봅니다. 이런 날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손절하기가 좀 힘드시면은 요새 장도 좀 데꼬복고로 하니까 그냥 갖고 계시다가 28,000원 수준 오면은 한번 바꾸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만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슈프림은 어느 정도 좀 일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번 좀 전화 주시면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8,460원에 20%요. 48,460원에 20% 비중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대바이오 그래도 오늘 5% 이상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만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혹시 그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 되세요? 조금 됐어요. 2월 달에 하셨나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물타기에서 2단가를 맞춰놨는데, 네. 네, 이게 비중은 20%여도 금액이 커가지고, 네네. 계속 빠져서 제가 계속 지금 전문가님하고 이게 한번 여쭤보고 안 되면 오늘 조금 올라가길래 오늘이라도 손절을 할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네. 현대바이오는 이제 들어가시긴 계기가 뭐 최장암 네. 뭐 이런 거 이슈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그 코로나 치료제 경구요. 대응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금세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이제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 있고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여기 기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올라갈 때는 좋아 보여서 이제 올라갔는데 떨어지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회사가 그 적자가 좀 심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는 뭐 대체적으로 수익을 그래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그동안에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연구 개발한 게 네.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는데 이 기간이 보통 1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무수히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려워질 때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믿는 구석이 뭐냐 하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알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현대바이오가 저기 10,000원대부터 움직였으니까 네. 10,000원 올라갔다가 한 20,000원 수준에 들어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여기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쭉 올라가서 이제 50,000원 가까이 올라갈 때 들어가시니까 네. 바닥에서 5만 얼마에 5배 샀어요.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반이 내려가도 이상하질 않아요. 그러면 25,000원까지 내려가도 아주 네. 정상적인 파동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높은 가격에서 하면 못 견디잖아요. 네.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래서 다음에라도 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거는 너무 높은 가격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금액이 많으시다니까 이거 믿음을 갖기도 어렵잖아요. 아니, 손절하라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종목을 10%만 손절해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요거 10%는 네. 언제 나머지 손절하느냐 하면 가격이 33,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많이 빠져요. 아, 네네. 그래서 나머지 10%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이러다가 올라가면 뭐 좋은 얘기 나오면 쭉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6월 둘째 주에 이제 제약회사는 항상 그 네. 항암협회가 있는데 네. 종양학회에서 이제 이슈가 또 발표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는 6월 둘째 주까지는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고 네. 10%는 한번 그 손절을 하셔서 네. 요새 섹터 좋은 게 이제 소비주나 이쪽이 탄력이 좋으니까 네. 소비주나 산업 소재 이런 네.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조금 이렇게 반등이 있을 때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생각할 땐 오늘 해도 나쁘지 않아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바이오도 일단 일정 부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풍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2,9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풍산 이 종목은 한 4월, 5월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상향 그래프 그리면서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한 주 정도에 급격하게 하락을 맞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풍산은 뭐 비철금속의 대장이죠. 구리. 예, 구리 가격이 요새 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산업 원자재는 이제 기초 원가가 되는데 원가가 이렇게 높으면 전가하는데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야 이거 너무 높다. 조금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풍산뿐만 아니라 철강도 그렇고 오늘 이번 주에 쭉 조정을 받죠. 이게 끝일까요? 이걸 좀 잘 면밀히 봐야 되는데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등락은 할 겁니다. 그러나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면은 구리는 그냥 그 경기에 바로 동향을 합니다. 쿠퍼라래죠. 산업계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제 구리고 풍산은 이제 국내에서 구리 산업계의 가장 대표주예요. 아마 43,000원 좀 항상 높게 들어가서 문제인데 높게 들어가셨지만 뭐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기다리셨다가 전고점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손절 말고 일단 기다려 보시면서 전고점 때까지 목표가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부광약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4,000원입니다. 비중 30%인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면서 서서히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또 의약품 업종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부광약품은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굉장히 그 이슈가 많아요. 뭐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부광약품이 뭘 얘기를 하면서 이슈몰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이슈가 결과치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 빨리 대응을 못하면 그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24,0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3월 달에도 한번 이런 흐름이 나왔고 그런데 이런 빠른 종목은 그 가격이 꺾이면 그냥 나와야 돼요. 지금 아마 추세가 꺾인 흐름인데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2만 원이 밀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만 2만 원 잡아드리고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좀 부분적으로라도 손절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 부광약품은 주기적으로 시세를 반복하는 제약업종이기 때문에 난 그냥 뭐 부광약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한번 볼란다 하면 뭐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난 갈란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갖고 가시면서 결과를 보는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제약, 의약품 업종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기간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은 정리를 하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쌍방울요. 쌍방울,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900원에 10%요. 900원에 10% 비중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종목인데 지금 주가 흐름 많이 좀 손실 중이세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하신 지가 제법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오래됐어요. 그래도 추가매수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갖고 가실 계획이세요? 예. 그러시면 간단하게 기업에 대한 내용만 네. 좀 살펴드리면은 뭐 쌍방울은 뭐 내이 업체니까 뭐 더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쪽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한달지 뭐 M&A를 한달지 아니면 뭐 새로운 업종 전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쌍방울은 뭐 그런 이슈가 딱히 없어요. 예. 그리고 다는 그동안 영업 잘해서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이제 자산 가치 이런 걸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예. 자산 가치로 보면은 확실히 청산 가치 대비해선 싸요. 근데 요새 싼 주식들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니까 예.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뭐 제가 볼 땐 기다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 추가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 이 주식은 언제 올라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게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영업이 안 되니까. 아마 예. 계속 적자예요. 예.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뭐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 얘기 하잖아요. 빨간색이 있으면 안 좋다. 예, 계속 영업을 해서 적자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적자가 진행되면은 이제 회사는 자본을 남겨야 되니까 자꾸 예. 증자를 합니다. 증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식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계시다가 예. 제가 볼 때 뭐 900원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예. 한 750원 수준 가면은 종목을 네. 바꾸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종목은 물타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좀 가져가 보시자라는 의견과 함께 아니면 정리하셔도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좀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는데 꼭 한 번은 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가격대 맞춰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MW요. KMW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2,000원에 20%. 72,000원에 20%요. 진짜 이 5G 관련주 KMW 7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굉장히 전망 언젠가는 좋게 나오겠다 이야기들은 하지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이거 추매를 할 시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단가 좀 낮추고 싶어서. 추매를 하신다는 건 이제 확실히 돌아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 KMW가 확실히 돌아설 것 같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조금 기다리면 네. 한 올 연말까지 네. 그 정도까지 기다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네. 그러시면은 네. 이렇게 음봉 나오는 때는 추매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느 날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쭉 양봉이 나오는 날이 나올 거예요. 네. 그날 추매를 하십시오.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가격은 모르죠. 그게 그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네. 이걸 떨어지는 칼날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추매는 이게 떨어지는 때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매수가 들어오는 신호를 보고 추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큰 양봉이 나올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업황을 보면은 5G가 지금 계속 1년 동안 된다 하다가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 중국 화웨이를 대신해서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이쪽에 수주를 받으면은 뭐 장비주가 안테나가 다시 이제 진행된다는 이러한 시나리오였는데 국내에 이번에 통신사 발표한 거 보니까 설비 투자 아예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는 지금 삼성전자 수주 받는 게 아니고 연초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전부 다른 쪽에서 수주를 받아가요. 에릭슨이나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언제 올라간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업황이 지금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짐작으로 가격으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추가 매수는 적어도 그런 시그널이 나오려면 그런 수주 얘기나 아니면 투자 얘기가 나와야만 돌아설 텐데 네. 그거를 짐작하지 마시고 차트를 보고 계시다가 한 7, 8% 오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추매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양봉으로 올라가며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날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 카본이요. 한국 카본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2,600원에 한 20% 정도 됩니다. 12,6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이제 LNG 선박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가격대가 아주 약손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생각처럼 주가 흐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좀 갈 줄 알았는데요. 네. 원래 주식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움직이면 한 번에 움직이고 이런 흐름이 정상입니다. 아, 예. 업황은 뭐 선생님 들어갈 때 이유처럼 나쁘지 않아요. LNG선 계속 늘어나고 그 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2월 달에요. 1월. 달에요. 예, 예. 1월 달에면은 가격이 그때 내려올 때 그때 들어가셨군요. 예, 13,000원 얼마씩 갔다가 이제 조금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잡은 건데 뭐 조선 좋아지고 아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대를 좀 그런 건 가졌는데. 뉴스는 뉴스고요. 한번 이제 예. 가격을 볼게요. 예, 예. 이게 시가총액이 5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5천억이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2 이상 올라가겠다 이걸 기대하는데 작년에는 특별 이익이 들어와서 좀 났는데 예, 예. 올해 추정치가 370억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으로 떨어지는데 요거는 예. 아마 특별 이익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언제 좋아지느냐 하면 이제 LNG선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산화황을 줄여야 되니까 예, 예. 엔진도 바꿔야 되고 이제 창고도 바꿔야 되고 특히 LNG 이송선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예, 예. 이게 눈에 띄게 늘어나려면 상반기나 내년도 돼야 늘어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좋은 종목이에요. 한국카본과 이제 동성화인텍 딱 두 개밖에 예. 없기 때문에 네네. LNG 업황이 늘어나는 거 수혜를 받을 거는 맞고요. 예. 다만 시간이 조선 사이클은 깁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게 막 좋아졌을 때 뭐 LNG선 100척 수주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수주 뭐 그거 나오나요? 그때 그렇게 예정돼 있다는 거지 예.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 되면 수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수 받으면서 다시 갈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국면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지루하시더라도 예. 뭐 갖고 갈 만한 종목이니까 갖고 가면서 수주 나오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LNG선 수주 나오면 그때 움직일 거예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일단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종근당 홀딩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만 원에 비중 20%거든요. 이 종목도 한 번씩 급등하는 종목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괜찮을까요, 위원님? 정원당 홀딩스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지주니까 뭐 아래 자회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건강보조식품 뭐 이쪽으로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그 브랜드하고 OEM하고 좀 많이 갈리는데 그쪽하고 그쪽 모멘텀은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는 그쪽 모멘텀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그 최근에 종근당이 또 브랜드나 또 뭐 이슈에 몇 개 타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마 기다리시면은 또 흐름이 돌아설 걸로 봅니다. 저력이 있는 회사고 워낙 파이프라인이나 기본 매출이 받침이 되는 회사니까 11만 원 이상에서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줄 걸로 봅니다. 아마 기다리시면 12만 원 이상에서는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목요일장입니다. 현재 0.34% 코스피는 내리고 있고요. 3,162.18포인트로 3,100선은 계속 지지를 해주고 3,200선 안에서 박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약했었고요. 장중에 잠깐 또 한 번 출렁였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그 약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3,162.18포인트 정리가 되겠고요.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 나타납니다. 개인들이 8,627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1,554억 원, 외국인이 7,03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빨간불이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으로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79,6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오늘 좋은데요. SK하이닉스가 1.24% 상승해서 122,500원, 그리고 LG화학이 1.70% 상승합니다. 89,600원입니다. 한때 장중 한때 90만 원 넘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란불 켜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0.43% 상승하는 35만 1,000원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는 1.33% 상승하면서 1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2.81% 하락하면서 22만 4,500원으로 오늘 좀 부진하고요. 삼성 SDI가 0.63% 상승, 셀트리온은 0.74%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0.21% 상승합니다. 그래도 장중에 부진함을 견뎌내고요. 971포인트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한 번씩 빨간불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이고요. 970선 이상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줬었는데요. 기관도 지금 살짝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9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924억 원 매수해주고 개인들은 922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역시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0.87%, 0.67% 각각 상승하고 시젠이 오늘 6% 가까이 조정이 나옵니다. 75,300원. 그리고 펄어비스 0.17%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20%로 오늘 상승세 좋습니다. 176,300원에 거래되겠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쉬었고요.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우리 장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뭐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다소 좀 지지부진했다. 그리고 호재와 악재가 역시나 좀 뒤얽힌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장 어떠셨나요? 시장이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페어 트레이딩 개념이 있어요. 시장이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철강주가 좀 조정폭이 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던 전기전자가 한미정상 기대감에 좀 받쳐주고 이런 흐름이 있죠. 이게 이제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시장은 흐름을 만들 때 특정 흐름을 보이면은 어느 한쪽은 좀 깔아앉습니다. 이거 이제 짝짓기가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짝짓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철강이나 이런 쪽이 오르면 다시 전기전자가 좀 밀리는 이런 시속 게임을 계속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그냥 박스예요. 박스인 이유가 하단은 유동성이 여전히 지지를 해주죠. 밀리면은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하단은 지지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를 만들어서 뚫고 갈 힘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시작했죠. 보통 이게 모든 게 확실해지면은 명확한데 불확실할 때는 좀 변동성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해서 이게 일정이 진행되면 차라리 편해요. 이게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수급인데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전혀 매도를 멈추지 않아요. 적어도 시장이 박스를 뚫고 들어가려면 개인 매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순환이 굉장히 빠르죠. 섹터별 순환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 거 못 참겠다고 옮겨가면 또 꼭지 잡고 오늘처럼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내 투자 아이디어가 크게 어긋남이 없으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바벨 전략 항상 말씀드렸죠. 이쪽 저쪽을 같이 갖고 있으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바벨 전략으로 좀 변동성 구간을 넘기자. 그리고 시장이 부러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같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부러지는 장은 아니다. 바벨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0.34% 내려갔습니다. 3,162.28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이거래일째 상승 중인데요. 0.21% 상승하면서 971.1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상승합니다. 1원 50전 소폭 올랐는데요. 1,332원에 마감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장도 오늘 장인데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희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려야겠죠. 오늘 종목 상담 많이 오고 있는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IS 동서. IS 동서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3,800원. 네. 30%. 63,800원에 30% 비중이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고점 부근이긴 한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IS 동서는 참 좋은 회사예요. 네네. 좋은 회사인 줄 알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싸게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바닥에서 한창 있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지금도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중견 건설사로서의 수주나 이것도 좋고, 특히 이제 뭐 폐기물이나 환경 이쪽에 투자한 게 많아서 네네. 이쪽이 좀 대박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쪽도 좋고, 그리고 건설업황이 이제 시작이라서 그 수에도 다 봤고요. 결국 뭐 시간의 문제이고 뭐 추정치를 봐도 내년 내후년 실적 성장이 꽤 뛰어나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제 프리미엄은 좀 받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워낙 그 환경이나 이거 인수하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뭐 고민하지 마시고 아마 고가를 계속 뚫고 가는 종목인데 직전의 고점인 뭐 한 75,000원 이상 8만 원 목표로 갖고 가셔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네. 거래량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은 네네. 이제 붙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가 대형사 이렇게 가 있고 IS 동서도 뭐 작지 않은데 뭐 대체적으로 주가가 6만 원대에서 한 10만 주 언더니까 좀 작다 싶은데 그런다고 아주 뭐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붙으면 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붙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종목 잘 가지고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 수익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93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이중이 20%입니다. 비중 20%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그 CMO 관련돼서 급등할 때 매수하셨나 봐요.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93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얼마 보고 들어가셨습니까?
뭐 100만 원까지 보고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한 100만 원 보면 적절할 것 같은데, 근데 93만 원에 들어가서 100만 원이니까 업사이드가 예.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8% 남짓인데 예. 적어도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는 업사이드가 50%, 100% 보이는 걸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좀 유리하거든요. 예. 삼성바이오로스는 뭐 훌륭한 회사죠. CMO 네. 대표고 아마 해외에서 이제 백신 개발하면은 뭐 OEM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듣기로는 이제 그게 시설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OEM을 바로 하려면 뭐 설비나 원재료나 이런 게 딱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렵다래요. 예.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백신 주권 때문에 이슈가 많아서 막 움직이는 구간 중에 있는데 이제 이번 내일 좋은 얘기가 나와서 혹시 시세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0만 원 수준에선 이익 실현하시고 업사이드 좀 좋은 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10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손절하기는 예. 싫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예, 그 예. 수준에서는 좀 나와서 예. 좀 위가 많이 보이는 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선아님 일단 목표한 가격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삼양식품이고요. 매수가가 95,000원의 비중 20%입니다. 근데 삼양식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3거래일째 좀 개파락 그리고 긴 음봉 나오고 있는데 질문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왠지 위원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삼양식품은 라면 회사의 대표적으로 수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국내용으로 팔 때는 3%, 4% 뭐 이러던 게 이게 이제 불닭볶음면이 나오는 게 아마 이때일 겁니다. 16년. 불닭볶음면이 좋았던 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니까 마케팅비가 안 드는데 판매가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 라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14%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 삼양식품은 성장주다. 이러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6년도에 2만 원 하던 게 12만 원, 6배가 올라갔어요. 이 성장 동력은 뭐라고요? 예, 수출. 그리고 그 수출에 되니까 뭐가 좋다고요? 영업이익률. 그런데 지난 분기에 매출 실적을 봤는데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수출 실적이 떨어졌어요. 성장주가 역성장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프리미엄 받았던 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양식품은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역성장이 계속 역성장을 할지 돌아설지. 그래서 다음 달 수출을 또 봐야 되고요. 다행히 돌아서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돌아서지 못하면 꽤 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떨어졌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을. 지금 삼양식품은 그동안 너무너무 좋은 흐름에서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초입일 수도 있어요. 지금 불닭볶음면이 다시 수출이 늘어나서 다시 증가율이 나오면 다시 제궤도로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굳이 한다면 가격대는 뭐 나오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다음 달에 수출 통계치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시간 동안 종목 해결해 드렸는데요. 박원재 위원님이 또 주말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주말 무료 강연인데요. 이번에 어떤 주제로 알려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심할 땐 투자자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거는 몰라서 불안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 장인데 왜 흔들릴 필요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말 공방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해 주시니까요. 이쪽으로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마감임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